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행할 부분은 저희 가족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진행 중간 단계에서 저희 지금까지 많은 참여자들과 활동하면서 저희가 활동 점검 겸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생각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공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족여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저는 김누리고요. 저 지금까지 프로그램 연구하고 강사 이렇게 활동 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가족여가 총괄기획자 역할 맡고 있고요. 또 주강사로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획이랑 또 주강사 역할 같이 맡고 있는 홍혜지입니다. 이름을 갑자기 저만 얘기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표현하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자 또 가족여가에서 왜 웃죠? 여러 가지 행정, 잡다한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저희 해피입니다. 이름은 안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쌤 이름 얘기하셨죠? 저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나 봐요. 했어요. 네, 저는 총괄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인사를 마쳤고요. 그럼 바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활동하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질문하고 저희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몇 개 준비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가족여가 프로그램 구성하면서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 많은 고민거리들, 그리고 이번에 참여자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뒤에 설문으로 저에게 전달해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저희 가족여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려움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어려움부터 세세한 어려움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차츰 좀 더 심화된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착오하고 더불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발견하는 지점도 있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네, 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총괄기획자님. 네. 우선 참 지금까지 쉬웠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가족여가만큼 어려운 프로그램은 없었다.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것 그리고 또 이런 설문조사나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또 바뀐 부분들 계속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또 참여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참여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좀 참여자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시행착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저희가 많은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많은 갈래들이 있었죠. 이게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 사이에서 이제 어쨌든 이것들을 시행을 해봐야 우리가 이 과정을 조금 더 어떤 게 조금 더 나은 길인가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러기에 앞서서는 사실 참여자분들이 계셔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어려움을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저희가 사실 다들 분거가족, 분거인 이잖아요. 네. 저희가 다 분거 가족들이라서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만연하게 있는 분거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들은 그들대로 떨어져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만큼 너무 바쁘며 그들이 함께 뭉치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으나 그 뭉치는 시간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 부분이 참 이 만남에 있어서 사실 너무 많은 분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형태의 분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웬 거의 태평양 앞에 있는 느낌?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앞이 진짜 망망대해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은 분가 가족들 중에 누구를 타깃으로 잡을 거며 그들을 다 또 데려가고 싶은 그 어떤 욕심들과 이런 게 맞물려서 좀 어렵지 않았나. 그들은 어디에 숨어져 있고 어디 심해. 사실 참여자가 없다 이런 부분보다 발견까지의 과정과 그 맞아요. 접점을 찾는 데 음. 대한 고민이 이제는 좀 많이 확장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사실 저희가 음. 이번 프로그램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번에 좀 맞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긴 맞아요.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차례가 맞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19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분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현 상황이 진짜 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로 오프라인으로 오기까지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지 아니면 가족끼리 뭔가 시간을 맞추는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판단이 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 정도인데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아리까리한데요. 물론 이제 참여자 모집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죠. 네, 부분이고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 그리고 여기 우리가 원래 기획했던 거는 온오프가 함께하는 네. 새로운 맞아요. 형태였잖아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했지만 그래도 특이하면서 뭔가 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없어졌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또 조금 더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혜지쌤 말씀대로 저희가 근데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한다라는 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어렵게가 아니라 참여자들하고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이제 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었다였는데 이게 참 참여자분들과의 이 접점이 처음에는 눈에 좀 보였어요.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보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잘못 찾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접근이 좀 어떻게 좀 방향이 좀 잘못 잡혀 있나? 다시 갔다가. 근데 또 다시 우리 참여자 모집을 또 하면서 그분들 또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근데 또 다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치화하기도 했잖아요. 그 부분 한 번만 좀 설명을 그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진혁쌤 같은 경우는 수치까지나 통계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홍보할 때 네네. 사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로 다 뛰었잖아요. 저희가 이 리플렛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정말 저희가 직접 앞에서 홍보하고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홍보를 각자 요 근처에 많은 가구에 가서 네. 저희가 접근도 했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저희가 얼마나 접근을 하고 그냥 접근하고 막 이렇게 올리고 만 게 아니라 하고서 이제 그걸 또 다 체크하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온라인으로 올렸을 때 전 광고를 보고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클릭 상세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로 얼마나 넘어왔는지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10%만 돼도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광고를 보고 그다음에 1,000명이 광고를 그 상세 페이지에 클릭하고 거기서 100명이 예약 페이지까지 넘어오고 거기서 또 10%가 보통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광고에서 상세 페이지까지 넘어오는 거는 괜찮았는데 거기서 예약 페이지까지 한번 클릭을 해본다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있지가 않은 거의 뭐 0. 몇 % 정도였던 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뭐 때문에 그럴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야외 활동, 그러니까 또 시기적으로 또 좋잖아요, 나가 놀기. 저만 해도 뭐 지금 코로나 그 뭐죠? 맞아요. 거리두기 네. 이게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 가을이고 또 다시 불꽃 축제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뭔가 즐기러 가는 게 뭐 1순위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뭐 다른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한번 열어봤을 때는 그건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게 지금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 프로그램상으로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판단을 아직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로 이렇게 열심히 홍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도 좀 기록을 해야 할 게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좀 이제 수치화시켜서 어떤 접근성에서 또 어떤 사람들 어떤 경로 사실 경로가 정말 다양해져서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경로로 우리가 만나게 되지?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연령층도 그렇고 장르 어떤 대상과 만날 때 그것도 되게 다양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기록이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희가 막 저희 진짜 밤까지 회의하고 하면서 저희가 와 이거 되게 좋다. 우리가 한순간에 이 경로가 막 이렇게 트일 때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구성하면서 저희가 근데 정말 프로그램 설계하고 다시 요것도 하나 또 이렇게 킵해놓고 또 새로운 또 프로그램 하면서 또 여기 접점 찾고 이렇게 다시 돌아도 가보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좀 이거 유지하고 싶은 프로그램. 저희가 이것만큼은 앞으로 가족여가 저희가 이제 또 진행을 이제 해야 되는 단계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 있으신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딱 발견했을 때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느끼셨던 혹시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뭐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저부터 이거 먼저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데 쌤들이랑 다를 수도 있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다음에 2기를 준비하면서 네. 없어진 거기도 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족 노래 약간 방금 예상했어. 그 눈빛에서 예상했어. 가족 노래가 어쨌든 저희가 기술적으로 되게 많은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아쉽긴 하더라고요. 해내지 못한 거를 해내고 싶은 뭔가의 그 도전의식. 그래서 뭔가 계속 고민하다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릴 수 있다면 그거를 좀 살려보고 싶다? 그리고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지금 이렇게 노래만 하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이면은 딱 심플하게 바로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는 온오프가 이렇게 같이 가는 활동이잖아요. 네네네. 온라인에 계신 분과 오프라인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 중에 한 분은 온라인에 계시고 한 분은 저희랑 같이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이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은 기술적으로 딜레이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뭔가 말을 하면 한 사람이 끊기는 현상. 네. 이런 현상들을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허설을 했을 땐 괜찮았는데 실제로 뭔가 많은 사람이 접속했을 때는 불안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위험 요소가 많게 느껴졌었던 거고 저희도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참여자들의 그 리뷰를 보면 그런 건 신경이 많이 쓰이진 않았다라고 네, 맞아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같이 만나서 뭔가 활동을 통해서 가족송을 만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저는 참여자로도 한번 참여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이렇게 견고하고 네. 완벽하게 네. 이 부분을 죄송해요.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더 있으신 거죠. 네.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접근도 고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때 기억하시죠? GSM아 우리 혜지쌤 저기 다 각방에 들어가. 저 방에 들어가서. 네, 저희 리허설 그렇게 다 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거 되는 부분까지 계속 결론은 네. 계속 뒤집으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데 하지 못하는 제일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같이 오히려 저희 가족녀가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특별한 활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좀 살리고 싶다. 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언젠간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또 꿈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저희 그쵸. 또 듀엣 노래방도 있고 저희가 맞아요. 온오프를 해결하고 싶은 가족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이 만났을 음. 때 온오프로 좀 같이 갈 수 있는 호흡을 만드는 게 네. 맞아. 또 저희가 지향하는 게 있죠. 또 혹시 있으세요? 저는 다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물어봐. 좋아했던 히든 패밀리.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즐거웠죠, 솔직히. 저 히든 패밀리가 사실 뭐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가족으로 만약에 참여한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긴장될 것 같은 거예요. 내 가족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싶은데 혹시나 이 정보가 정말 운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다들 내가 아는 정보들을 막 얘기하면 어떡하지? 막 나 못 찾으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쫄깃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든 패밀리가 이 참여자들 입장에서 너무 재밌지 않을까? 제 취향이었나 봐요. 재밌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사실 음성 변조라는 거를 일상에서 크게 경험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선생님들께서 기술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그래도 극복을 했을 때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사실 이 온라인으로 이런 걸 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들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딱 성공해냈고 이걸 더 막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이 막 더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즐기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이제 참여하신 인원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죠. 더 많이 이거 더 재밌는데 이거 더 즐겼으면 좋겠는데 해서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어디서든 한번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놓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쌤 있으세요?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아쉬운데 저는 나 그래서 하나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 대답이 너무 뭔가 마음이 아파. 다 아쉽대. 저는 슬프네요 갑자기. 나는 보이니까 우리가 다 아니까.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제 같이 고민하고 해결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또 아이템들 그런 활동들도 좋은데 저는 가족이 서로 알아가는 그런 게임이나 그런 표현 활동을 좀 우리가 계속 이 가족여가 안에서는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함께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좀 그 활동이 정말 단순하지만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 활동을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되게 가져가려고 애써주시기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는 조금 놓치고 얘기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든 패밀리 이런 부분도 나의 가족 찾기,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숨기는 활동, 숨기고 찾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 활동을 할 때도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하면 크게 어렵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에요. 변조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마이크 활용하고 정말 우리 참여자분들 이렇게 좀 가리고 할 수 있는 활동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합쳐서 저희가 이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때도 각자 다 저희 공간을 다 숨어서 또 이 음성 변조가 잘 되는지 확인도 해야 했고 그래서 이거는 단지 활동만으로 보기엔 어렵고 활동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이걸 극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도 확실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저도 이걸 좀 이 자체를 좀 다시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 방금 전에 지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가족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조금 더 섬세하고 질문을 조금 더 촘촘히 잘 만들어서 그렇게 히든 패밀리로 만들고 또 그걸 좀 확장시켜서 그렇게 하고 또 좀 더 이제 나가서 그 노래방 하는 부분도 좀 더 단단하게 가는 이런 프로그램 구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노래방 꼭 넣어야겠네요. 넣어야 앞으로. 돼요.
죄송합니다. 노래방 뺐어요. 빼자. GSM 뺐어요. 근데 사실 너무 넣고 싶은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솔직히 그 기술적인 한계를 지금의 저희로서는 좀 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음. 생각했어요. 그걸 온전한 감동을 좀 느끼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훌륭했어요. 예, 저희 아니야. 팀이라 상상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훌륭했어요.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진짜로. 4번. 항상 여기 있잖아요. 몇 시까지 안 돼. 지금 저희가 막 계속 고민해. 이렇게 되면 저렇게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다들 포기를 아무도 안 해. 맞아. 끝까지 해결해. 다 기억나시죠? 포기를 아무도 안 해. 집에 안 가. 이거 안 되면 답답해. 해고 가야 돼. 그 결국엔 다 해냈잖아요. 해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에 무조건 저희는 같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하나 사실 다 아까워요. 그래고 이게 버린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이제 질문에 이렇게 지키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관통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또 여기 약간 집착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이 그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그래 또 그럴 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으시다가 그 부분으로는 또 참여를 해보셨으니까 네네. 또 터치를 해주시고 그 입장에서 왜 저희가 참 가끔 주객전도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들의 니즈를 이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결론 내가 못 놓는 것들. 그러니까 맞아. 이 유지해야 된다 하고 싶은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있는 것만큼 이 안에서의 관통이라든가 참여자의 니즈를 못 찾으면 이제 저희가 가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은 맞아. 끌고 맞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자칫하면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노래방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의미잖아요. 바로 노래방 버려. 아니 노래방은 아니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 의미를 막 이렇게 담으려고 했던 걸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누리쌤 얘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 너무 모든 활동이 이렇게 의미를 해야 되고 이게 왜 그런 의미를 담아야 되고 어떤 연결 지점을 가지고 있었나를 제 스스로 너무 거기에 강박을 뒀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자유롭게 정말 그들은 그냥 놀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의미를 담다 보니까 좀 너무 어떤 순간에는 너무 이렇게 진지해져 버리거나 물론 그런 순간도 필요한데 좀 그러지 않았나 조금은 더 열어놓고 활동을 만들어도 되겠다 맞아요.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의미 부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프로그램 그쵸. 상에. 그래서 어떻게 가볍게 녹일 수 있을까? 음. 그게 제일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 또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으면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 되돌아오고 우리가 그런 지점에서 근데 이게 다시 참여자 부분이랑 첫 번째 질문이랑 상충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진짜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의미도 싣고 싶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도 잃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가족 여가잖아요. 가족 여가인 것만큼 충분하게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 참여자분의 스스로가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좀 놓을 수 있지만 그러면 참여자분들께서는 이거를 보내면서 과연 또 만족스러울까? 이런 고민이 또 들고 그런데 또 사실 참여자분들은 힘든 시간 내주셨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또 의미라는 부분을 잃고 또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경중에 대한 그 어느 쯤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근데 조금 이거는 우리 모두가 좀 다 열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 바람은 있어.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우리 모든 저는 전체적인 느낌에서 왜냐하면 정말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참여자분들도 조금은 여가에 대한 의미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더 우리 모두에게 같이 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대해서 정말 주말이면 쉬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한 가족분의 또 이런 참여에 또 그 의지가 응해서, 있어서 인해서 또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될 때 저희도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과 또 가족들이 또 많은 참여자들이 많아졌을 때 이분들에게 또 저희가 얼마나 또 많은 의미를 전달시켜 드릴 수 있을까, 프로그램의 즐거움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거든요,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지금 자체 이런 부분을 좀 놓아야 되지 않나. 지혜쌤 말씀하셨던 맞아요. 너무 의미 부분. 근데 맞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아요. 그러게요. 그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뭐 의미 이런 걸 놓았을 때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냥 재밌게 놀려고 하는 걸로 올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여기 해서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뭔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족끼리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작은 뭔가 결과물을 만든다는 게 딱 보이면 나는 요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해볼래 라는 게 뚜렷이 목표를 가지고 맞아. 참여를 할 텐데 그냥 만나서 그냥 노는 활동이야 이걸로 될까? 다시 그 나는- 지점으로 가죠. 네, 맞아. 다시 이렇게 약간 좀 또 계속 가요. 딜레마처럼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결과물을 만들 때 우리가 어쨌든 그 안에 의미를 녹이는 건데 너무 의미에 많이 저는 맞아요. 응. 너무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나. 좀 더 놀면서도 의미를 넣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맞아요. 프로그램이 않지 사실 않을까. 그렇죠. 쉽지 않아서.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저는 어. 이걸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그 같은 의미긴 한데 또 의미란 말이 자꾸 나오네요. 같은 의미긴 한데 어떤 심볼 만약에 우리 분거동락만의 어떤 상징이 있으면 그걸 향해 간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의미들이 다 찾아질 텐데 우리가 하나하나 안에 의미를 담으려고 하면 그게 조금 과부하되는 것 맞아. 같긴 해요. 근데 이 하나의 길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길로 가는 거라면 그 안에서 의미들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쌤 방금 요 하나로 가는 어떤 그게 명확하다면 그 안에서 의미는 또 각자 또 가족들 간에 함께하면서 찾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게 진정한 맞아요. 의미이긴 저희가 하죠. 너무 떠먹여드리려고 의미를 그러니까 받아야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러니까 전달해드리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가지 않았나 또. 좀 그쵸. 제 스스로는 좀 과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같이 그쵸, 해보는 거 같이. 좋은 것 같아요.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음. 맞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민들이 계속하지만 결국은 이 고민 자체를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잘 말하면서도 이미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내려놓고 막 가도 참여자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부터 막 다른 모든 생각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더 놔드려야 되지 않을까 막 다시 맞아. 고민들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맞아. 부분은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로. 네. 네. 그거 이 다음 질문에 살짝 있긴 한데 좀 시간을 꽉 채운다는 의미가 길이가 꼭 중요하진 않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채워야 하는 건 있지만 이게 적당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여자들의 몰입과 이게 또 만나서 하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앉아서 하는 활동은 확실히 2시간을 풀로 채우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이 사람들이 제일 지루해하지 않는 게 한 1시간 30-40분인 것 같아서 네. 그 안에서 조금 우리가 활동을 알차게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얘기 나와서 그럼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 화면 자체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구도도 바꿔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이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계시는 분들은. 네. 근데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각자 접속하는 기기가 다 다르고 또 그런 맞아요. 기기에 대한 우리가 미리 정보도 필요했고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다 다르고 뭐 캠으로 접속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분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본인들을 보여주는데 그 공간 자체가 자유로운지 그 영역을 또 그게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선택은 앉아서가 맞는 선택이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도 조금 이분들의 지루함과 이런 걸 좀 더 덜어내고 그리고 우리도 좀 더 활동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영역을 다양하게 쓰고 싶긴 했거든요. 그 공간 자체를.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좀 이 시간을 좀 보내는 다양성이 생길 테니까라고 고민을 한 지점인데 어떠세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참 쉽다는 말보단 안정적인 게 이제 앉아서 여기 포커스를 제일 맞추기 좋은 또 같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가족분들이 다른 가족들의 또 이런 분들을 온라인으로 같이 접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런 안정적인 포커스가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라 시간이 아까 말한 대로 앉아서 계시다 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려움이 좀 이제 저희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우리 프로그램의 시간 구성, 그러니까 이런 구성에 대해 구성을 운영하는 시간 적당하다고 느끼셨는지. 근데 저는 GSM 방금 얘기해 주셨던 거랑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우리는 이 커다란 이 스마트 TV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거 참여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강사로서는 지루할 틈이 없죠. 진행하느라 또 살피느라 이 커다란 화면으로 얼굴들을 살피고 있으니까 지루할 틈이 없지만 정말 요 조그만한 진짜 요즘엔 이렇게 접히는 이 작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1시간 반을 이렇게 조그만한 얼굴들을 막 살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내 가족을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끝나고 나면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순간에는 조금 화면에 너무 계속해서 막 몰입만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도 좀 비워주고 어떤 순간에 좀 몰입하고 근데 그 시간을 해서 한 GSM 얘기하신 대로 1시간 반 길면 40분 요 안에 해결을 해줘야지 지루하거나 너무 길면은 우리가 가기 위한 방향이 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달하려면은 그 안에서 또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마다 시간 조절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 1시간 반에서 한 그래도 4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50분까지 나왔어요.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으세요? 어떻게 참여 그래도 하셨던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참여했을 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네. 참여를 하고 이제 저희가 대형 TV를 임차해서 뭔가 화면을 크게 보는 것 자체가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때는 그렇게 길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쌤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여함으로써 이제 제 여동생이 이제 또 참여자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 동생한테 피드백을 많이 들었을 때는 이 화면이 자주 바뀌면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지루함이 좀 해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면이 자주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진행이 된다면 진짜 그냥 온라인 강의 듣는 듯한 느낌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덜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1시간 반, 4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활동들 자체를 너무 급하게 끝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한 차시의 프로그램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든지.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하려고 했던 차시별로 계획했던 거를 가기에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지루해지지 않을까? 지루해하시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게 화면을 자주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도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한테도 조금 더 가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뭔가 같이 어떻게든 화면을 구성해서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 효과들도 나중에 되면 점점 발전을 했을 때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좋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스마트폰 놓고 그냥 서서 하는 활동도 한 번씩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그러네요. 네. 너무 그 전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버리고 그것도 좀 놓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꼭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 네, 그런 활동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움직이는 거, 색깔 찾아오는 거랑 다른 그림 찾기 이렇게 좀 움직이는 활동을 조금씩 더 넣으면 좀 차시가
각차 씨도 다채롭게 맞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그러네요. 또 같이 이야기 또 나눠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시간에 결국에는 얽매이지 않은 오히려 또 프로그램 자체를 맞아. 좀 더 재밌게 하면 아니, 그러네요. 근데 2시간 앉아 있는 거는 음. 저도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도 진짜 저희가 아마 온라인 또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럼요. 그래서 그 리미트는 또 생각하면서 좀 더 그러니까 고민 자체를 좀 시간에 대한 고민을 좀 뒤로 조금은 뒤로 미루고 먼저 프로그램 구성부터 항상 맞아요. 저희가 염려가 많잖아요. 걱정이 걱정쟁이. 많아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어쩔 수 온라인 없죠.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이 감정을 바로 또 다이렉트로 느끼고 있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놓칠까봐 하나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염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놓아야 할 것들 좀 잘 체크하고 있어요. 시간과 의미와 저 너무 우리 놓을 온라인에 게 많네요. 참여자분들이 너무 이것도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포커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어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그 다음 좀 질문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소통하려면 가족 단위로 봤을 때 한 세 가족 또는 네 가족 이렇게 저희가 이제 5가족 저는 4가족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3가족을 저희가 했잖아요, 2번 다. 근데 이제 확실히 온라인으로만 3가족은 조금 바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최대 4가족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가족별로 뭔가 발표하는 시간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4가족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도 저희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참여자분들 안에서도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염려라면 염려인 건데요. 염려라면 염려인 건데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끼리 또 소통을 하게끔 하려는 저희가 활동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활동이 근데 다 가족분들이 같이 서로가 소통하는 건 아닌 부분이 있고 본인 가족들과 또 소통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족이 뭔가 발표를 하거나 보여주면 다음 가족분으로 가는 데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들었던 생각은 다 발표를 꼭 해야 될까?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가족이 발표를 꼭 해야 되나? 이 활동에서 한두 가족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활동을 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구성한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다 모두 자기의 걸 표현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한 최대 4가족? 4가족 최대 정도? 4가족.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더 리미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알아보고 그걸 공유하고 서로 또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으니까 저도 4가족? 근데 사실 3가족 했을 때 저는 좋긴 했는데 혹시 한 가족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왔을 경우에 나머지 2가족이 좀 그분들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 왜 안 오셨지? 괜히 이게 3가족이니까 돈독해질 수 있는 거고 또 계속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고 4가족이면 서로 혹시 한 가족 안 들어오더라도 좀 약간 이렇게 허전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맞아.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약간 청개구리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왜 고개를 아니 청개구리가 아니라고. 오히려 한 6, 7가족을 한번 해볼까? 기겁하시는데 6, 7가족 그러니까 발표라는 그 개념을 좀 빼고 반대로 맞아요. 많은 가족들을 하고 활동들 자체를 가족을 엮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크로스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넣고 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재밌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 질문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대상이 딱 어느
이 정도의 가족만 참여를 저희가 만약에 요청을 드렸을 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구성하게 되어 있고 맞아요. 근데 방금처럼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시 또 열어놓고 구성을 또 할 수 있어서 좀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여러 여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주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적 요소가. 몇 분이 참여할 거를 먼저 예상하기보다 우리는 많은 가족 수를 좀 생각해보고 먼저 5가족 이상을 생각해보면 아예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바뀔 그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참여자 모집이 쉽지는 않지만 또 그랬을 때 생기는 프로그램 구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는데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가고 가족 수를 더 많이 한다면 우리가 이 세 가족한테 무언가를 집중하고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만약 6가족, 7가족이다. 그러면 뭔가 하기 바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는 거는 참가자의 몫으로 그냥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족 적게 모이다 보니 요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 하다 보니 계속 또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구렁텅이로 약간 구렁텅이라뇨.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구렁텅이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수렁도 좀 별론데. 그러면 약간 얕은 비가 왔을 때 얕은 웅덩이 정도. 별 비유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뭐. 비유가 좋지 않은 거. 여튼 제 생각입니다. 자 놓아야 할 것들이 하나 더 추가할게요. 가족 수를 아예 넘을 때. 가족 수가 적으니까 아. 너무 그 가족 한 명 한 맞아요. 명한테 소중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신 그쵸. 거죠? 네네네 그런 개념. 네, 그쵸. 구렁텅이. 그래서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네. 구렁텅이. 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접근을 많은 분들과 하고 싶지만 그렇죠. 네, 예, 만나고 싶습니다. 많이 만나고 분거 가족 여러분 어디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분거 가족. 해외에 계신 분도 저희는 유튜브를 정말 본다. 해외에 계신 분도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많이 열어둔 홍보도 그렇게 맞아요. 좀 같이 열어둔 부분이 있는데 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어디 저희- 계세요? 진짜 그래서 오셔서 저희가 이런 파일럿을 또 한번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가족분들과 파일럿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사실 또 고민이 또 오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의미가? 막 이런. 또 아니 우리가 뭔가 맞아요. 하나의 포커스를 놓치고 있나? 가고 있는 걸까? 하겠지만 맞아요. 근데 저희는 고민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게 됐더라도 절대 저희가 머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이번 가족여 가면서 그 절실히 느꼈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해내고 가는 우리 선생님들 진짜 의지 보면서 이거는 저는 확신을 느꼈어요. 절대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또 그런 파일럿을 하면은 우리는 또 같은 고민들이 있지만 훨씬 더 성숙하고 심층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방금 이 놓아야 하는 부분 요거는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으로 트라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설문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설문을 통해서 좀 저희의 생각을 한번 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만족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의 느낌으로 설문을 통해서 우리 참여자분들의 또 설문 또는 리뷰 또 경험 한번 경험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좀 어쨌든 참여자도 아니었고 강사 입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적으로 참여를 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온오프 그러니까 주말반 할 때는 조금 그래도 아직은 원활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부분들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오류가 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참여자들에게 조금은 아쉽게 저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그들과 저의 아쉬움이 같은 것 같고요. 좀 온라인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그 이전에 했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의미의 그 반복인데 의미를 너무 실어주려고 그랬고 너무 진지하게 의미 막 전달을 하려고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처음
되게 1, 2차시 정말 즐거웠잖아요. 3차시까지. 근데 왠지 4, 5차시 조금 약간 무겁게 가버린 건가. 좀 너무 이거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의미 전달에. 근데 마지막 차시 그래도 마지막까지 참여자분들이 되게 진지하게 의외로 또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신 부분이 그게 활동하는 모습 자체가 만족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마지막 차시까지 버티고 참여할 힘이 없는 건데 마지막까지 해주신 것 자체가 어쨌든 만족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세요? 근데 저도 같은 것 같아요. 네. 만족도는 이제 저도 이제 강사로서 이제 봤을 때, 그들이 뭐 어느 정도로 막 만족했을 거야 라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냥 그들한테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고 같이 우리가 제안하는 질문이나 던지는 프로그램을 활동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가 막 이렇게 이렇죠 저렇죠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이미 재밌고 소중하고 얼굴 보고 야 너 웃긴다 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희가 아쉬운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놓아야 게 많네요. 또 놓아야 걸 적다 보니. 학교를 놓으려고 지금. 놓으려고 하는 다 놓다 보니까 아니야, 이제 놓지 마. 이제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 또 다 짊어지고 다시 하나씩 죽을 거예요. 다시 또- 하나씩 이렇게 다시. 놓았던 거. 업어가.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다 내려갈 거. 맞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만족도에 이제 설문을 받았을 때는 좀 믿을만한 거는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참여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은데 왜 다시 돌아가서 왜 참여자가 뭐지가 안 될까? 몰라서 재밌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저도 동생이랑 오랫동안 이제 부산에 있고 떨어져 지내면서 전화 통화 가끔 하고 이런 상태에서 되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추억거리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아기가 생겼고 동생도 애를 키우고 있고 그냥 가끔 설날 추석에 가서 술 먹고 이야기 나누고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할 활동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동생도 그랬고 근데 그런 활동들 자체가 막상 참여하면 재밌는데 제 동생도 그랬어요. 막상 참여하면 재밌는데 참여하기까지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막상 참여하면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어떻게 드러내서 참여하기 귀찮은데 그래도 막상 참여하면 재밌더라 해서 참여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예술 프로그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뭘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그냥 누워있고 싶은 순간에 그래도 참여를 하러 가서 아니면 참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써서 참여를 하면은 또 그 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참여를 하고 너무 재밌었다. 역시 하길 잘했어 하는데 한 시작하기 한 30분까지는 아프다고 할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우리 거라서가 아니라 어떤 예술 프로그램도 나의 그것들 내가 지금 선호하고 있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오는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위안 삼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감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걸 저희도 느끼기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맞아, 입장을 그쵸. 바꿔봐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우리 참여자분들의 만족도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설문으로 또 기록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네요. 대체로 그래도 많이 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분을 저도 그렇게 리뷰를 받았었고요. 저희가 조금 이건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의 제목이 분거동락 이렇게 처음에 이제 오농 가족 프로젝트의 또 이 범위 안에서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두 기수를 이번에 저희가 또 운영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분거 가족의 대상은
맞죠? 두 네. 프로젝트 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활동도 이제 같이 이어나가는 부분이 이제 맞다는 부분은 같은데 저희가 분거 동락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 분거 가족이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 분거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냐. 제가 참여자 모집을 하면서 이 고민을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하는 이제 저희가 분거 가족이라 함은 네, 떨어져 있는 가족 여기 많이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참여자 모집 대상 예시에 떨어져 사는 조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기러기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제 계시고 또 이제는 형제 자매도 떨어져 있는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형제 안에서 형과 같이 형과 따로 살기 때문에 형 만나고 싶어서 또 우리 같이 참여해 주셨던 분처럼 여동생분과 남매지간 그리고 또 우리 부자지간도 있었죠. 네. 자취하는 대학생 아드님과 네.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또 따로 계시고 아빠랑 자녀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경우가 있었고 또 엄마랑 딸 이렇게 모녀지간도 있었고요. 또 엄마하고 우리 남매가 같이 참여한 경우도 있었어요. 남매 분과 어머님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거 가족을 만났는데 이 분거의 개념이 어디까지일까? 혼자 그냥 오롯이 혼자여도 분거 동락에 참여할 수 있는 분거 가족인가? 그러니까 이런 되게 어려운 좀 지점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 분거 가족은 어디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참여자를 모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들 이제 의견을 조금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우선 분거 가족은 뭔가 구성원 안에들이 떨어져 사는 가족 그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게 엄마든 뭐 자식이든 아버지든 뭐 아들, 딸, 뭐 형제, 자매가 떨어져 사는 거 그 형태 모두가 분거 가족인 것 같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명이어도 내가 분거 가족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나 혼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냥 1인 가족인 건데 분거 가족이라고 한다면 다른 구성원이 있어야 분거 가족이 되는 것 그래야 같아요. 떨어졌다라는 네. 의미가 네, 왜냐면 그냥 나 혼자 분거 가족의 일원으로서 떨어져 산다. 이거는 있지만 나 혼자만 놓고 봤을 때는 1인 가족이 맞는 거고 내가 분거 가족이라고 하려면 너의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는 어디에 살고 있고 저는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어요가 돼야 분거 가족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의미 자체는. 우리 여기 딱 타이틀에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네. 이렇게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심어져 있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냥 그렇다고 1인 가족이 꼭 분거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딘가에 나의 가족이 있고 떨어져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분거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희 요 프로그램 안에서로 생각을 하면 분거 동락까지 요 분거 동락까지로 생각하면 평일반 주말반 여기로 생각하면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함께 쌍방으로 같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분거 동락까지로 보면은 방금 지혜쌤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한 그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소리우체육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쌤께서 요 질문을 또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서는 또 조금 폭을 넓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사실 분거 가족이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이 분거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나가 산다. 그럼 부모님과의 분거 가족이 될 수 맞아요. 있는 거고 어쨌든 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혹은 누구를 생각하며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분거 가족이 아닌 구성원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을 때는 약간 좀 진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을 생각을 했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꼭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그냥 뭐 독립해서 나가서 사는 그 자녀와 혹은 부모님 혹은 결혼해서 나가는 자녀와 부모님 혹은 손자와 뭐 할아버지 모든 그 가족이 네 분거 가족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대상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며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거 가족이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거라는 말을 참여자분들께서 또는 하고 싶으신 어떤 이렇게 뭔가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 순간적으로 어디까지 그분들한테는 접근이 될까 이제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넣었음에도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디 포커스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것인가. 저희가 여기서 뭔가 많은 참여자들과 만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 참여자 어떤 분들을 좀 더 열거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하고 만날 수 있어요라는 포커스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좀 왜냐면은 사실 옆집에 살아도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만날 확률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또 온라인으로 새롭게 또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활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개념은 뭔가 좀 세세하게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어요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 개념이 어렵지 않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거라는 개념을 얼마나 좀 받아들이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야지 우리에도 확신이 있어야 참여자분들께도 좀 더 확신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또 리플렛이라든가 홍보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금방 파악하지 않을까. 맞아. 좀 바로 딱 그걸 느끼시고 우리도 분거네? 이런 걸 바로 딱 받아들이시고 좀 더 참여에 좀 더 가깝게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거 가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 분거 가족이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익숙하지 맞아요. 않고. 좀 쉬운 말이 있으면 좋겠다 그쵸. 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맞아. 프로그램 생각 하면서. 많이 했죠. 근데 좀 약간 줄임말로 해볼까. 널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떨사가 떨지가 떨어져 지내는 거 이런 거. 근데 좋은 말이 그쵸, 마땅하게 생각나는 그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분거는 바로 와닿기는 하는데 그 범위가 되게 멀리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참여자분들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가까운 지점을 찾기 위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왜냐하면 앞으로 가족 여가랑 멀리 있지 않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계속 우리 가족 가족 여가 활동에 함께 해야죠. 또 함께 하고 싶은 저희의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가족이라는 이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저희가 저희 표현하다잖아요. 네. 야 우리 표현하다라는 우리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 단체 안에서 저희가 또 지향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좀 뭐죠? 뭐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희 지향하는 게 정해진 거 말에 모순이 있네요. 지향하는 게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 좀 모순이 있지만 뭐죠? 지향하는 게 있는 거죠. 저희가 저도 말로. 지향하는 게 대표님? 목적이 지향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경험했던 거 저희가 해왔던 거 저희가 이제 오디오북 컨텐츠로서 봤을 때 좀 뚜렷하게 컨텐츠로 좀 얘기하면 이제 좀 더 명료하니까 그래 봤을 때 360도 VR 그리고 오디오북 또 저희가 이제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또 많은 저희가 연령층과의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이런 활동들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같이 만나고 있는데 저의 이런 어떤 활동들 안에서 저희가 가족 여가 프로그램을 이제 녹일 때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저희만의 또 커리어와 저희만의 이런 경력들이 있는 이제 경력과 활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저희 가족 여가가 만났을 때 앞으로 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활동을 좀 유지시켜 가려면 저희만의 어떤 뚜렷한 활동을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와닿는 활동이라는가 좀 커리어 있으실까요? 그래도 나는 우리가 이 가족 여가 프로그램을 또 올해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또 다른 활동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때 저희 안의 컨텐츠 표현하다가 잘할 수 있는 컨텐츠 좀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컨텐츠랑 잘 녹일 수 있을까 어떤 컨텐츠랑 녹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저희가 또 2기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 어려움 끝에 또 새로운 조금 변형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조금 저희 색깔을 이번에 좀 더 넣어본 것 같아요. 기존의 오농가족 프로젝트나 이제 분거동락에서는 좀 더 재미와 참여자들의 좀 즐거움을 조금 더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 여기에 조금 더 저희 색깔을 넣어서 오디오북 컨텐츠를 이번에 넣어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가족여가 안에서 잘 풀어보고 싶은 그런 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 이거 보다 보니까 이제 예시를 누리쌤께서 예시를 이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오디오북도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뭔가 사진 포토 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조금 요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토라는 그 포토 사진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또 활동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어떤 영상들이랑 같이 겸해진 오디오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게 한번 하셨지만 또 1년 뒤에 2년 뒤에 꺼내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맞아 우리 그때 재밌었는데 라고 듣기만 해도 뭔가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뭔가 보면서 들으면은 좀 더 느낌이 또 새롭게 또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뭔가 이 포토라는 말이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뭔가 구성을 한다면 그런 거에다가 오디오북을 겸해서 영상과 오디오북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 좀 더 남고 가족들이 한테 좋은 또 추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포토 편지를 써주셔가지고 또 아이디어가 방금 났네요. 네. VR은 없어요. VR? VR. 살짝 빼봤어요. VR은 없나요? VR은 VR. 오셔야 돼요. 그쵸? VR도 VR. 고민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VR 어떻게든 넣고 싶어요. 내년에는. 좀 사업에 VR.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내년에는 꼭 근데 많이 가까워졌어요. 지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가 VR과 지금 참여자들과 친해진 만날 거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이번에도 많은 트라이를 또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 겨울 추운 시기에 추운 시기에 VR과 함께 VR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저희도 방구석에서 좀 더 실감나게. 맞아요. 더 나가지 실감나게.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이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3일째 VR을 직접 체험하며 저희가 또 발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이게 표현하다의 색. 이게 항상 듣는 질문이지만 표현하다는 뭐 하는데요? 이런 거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지금 그래도 말씀하신 오디오가 저희가 많은 곳에서 찾아주시고 또 저희가 많이 실행을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디오를 접목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VR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내년에 접목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오디오를 막 좋아해서 오디오를 밀어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트렌드 혹은 재미라는 그것을 놓치고 가고 싶지 않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도구로서 계속 버무려지다 보니까 이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규정을 아직까지는 좀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아직도 고집을 욕심쟁이. 부리는데 욕심쟁이.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때문에 표현하다가 더 발전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잘 할 수 있는, 잘 실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오디오 콘텐츠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규정 안 짓고 싶어. 갑자기 어깨에 짐이 힘들어. 아니, 내려놓아야 할 거. 앉으냐 대표님. 표현하다의 다양성 내려놓고 다양성 내려놓고 한 가지만 얘기. 그래서 한 가지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를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디오북이고 또 어떻게 또
발전할지 혹은 변화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360도 VR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디오북과 또 뭐 영상 콘텐츠, 쇼츠를 포함한 네. 디지털 네. 콘텐츠로.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또 만약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참여자들이 접근했을 때 360도 VR을 어떻게 또 우리가 나갈 수 있을지. 아, 근데 내년에 할 수 있다면 온오프를 또 해보고 싶긴 해요. 아, 그렇죠. 또 올해는 조금 아쉽게 지금 됐지만 온오프로 꼭 가족여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온오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또 다시 도전해 보고 싶기는 해요. 저도 그- 그거는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맞아요. 프로그램 자체는. 그래서 저도 이것도 가족에서 좀 더 크게 확장도 시켜보고 싶어요. 그 단위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이 당연히 코로나 얼른 종식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하고 상관없이 물리적인 거리를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부분을 좀 좁힐 수 있는 온오프 활동은 저희가 개발을 좀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족여가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방금 마지막은 또 이렇게 정해졌네요.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또 통해서 저희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요. 매번 같은 게 없어요. 저희는 매번 같은 하루하루가 없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희는 뭐 항상 새롭고 항상 조금 더 발전하는 표현하다. 표현하다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참여자분들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은 있지만 또 어려움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좀 더 성장하는데 밑받침되는 오늘의 이런 인터뷰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같이 해주셨던 우리 경험을 같이 활동을 해주셨던 참여자분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뉴스 인터뷰하는 네. 정리.